재물포그라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렉처 콘서트는 인문화 강연과 함께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의 공연을 함께 즐기는 시간이죠. 오늘 강연 주제는 근대사료와 유물로 부른 인천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 인천이 급격하게 근대화, 산업화를 추진해 오다 보니까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나 자료들이 현재는 좀 많이 유실된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 한 번쯤 보셨죠? 네, 거기에 나오는 근대 사료들의 가치가 때로는 어마어마한 고가로 책정이 돼서 좀 놀라기도 하던데요. 이처럼 최근에야 사료와 유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돼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요, 시인이시기도 하면서 인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일찍부터 인천의 근대 사료들을 꾸준하게 수집하고 그 가치를 알려온 분입니다. 신현수 선생님을 박수로 함께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강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말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합병을 하기 전에도 각종 침략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일제시대 이전에 구한말에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저항운동에 대한 관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한말에 일본에서 보면은 인천이 개항 이후에 인천도 그러고 전국의 개항장에 일본은행들이 많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지금 인천에도 여기 내려가 보시면은 제1은행 건물이 있죠. 그게 제1은행 건물이 은천구청에서 그걸 갖다가 박물관으로 지금 개항박물관이나 이런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지금 정부로 조금 내려가시면 보일 겁니다. 근데 그 제1은행이 한국에서 구한말에 일본 은행권을 발행합니다. 근데 이게 불법 은행권이에요. 그래서 그 불법 은행권을 발행해서 우리나라 물품들을 상당히 많이 그 일본 은행권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우리 물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침탈합니다. 그 기제에 따른 한국의 상인들이 저항운동을 합니다. 바로 일본 제1은행권의 그 저항운동에서 나왔던 것이 자료입니다. 보시면 인천과 서울의 상인들이 신상공의소, 그 당시에 인천에는 1899년도에 신상협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상협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신상협회에서 서울에는 공제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공제회하고 인천의 신상협회가 중심이 돼서 만든 신상공의소라는 걸 했는데 이 신상공의소가 만든 결의문으로 이 결의문이 전국으로 이것을 보냅니다. 보내갖고 일본이 만든 제1은행권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의문입니다. 광무 7년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무 7년 2월이 바로 1903년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양천 군수한테 보내는 자료인데 그게 이게 지금 발견된 그런 취지 자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저항하는 첫 번째 자료예요. 이것이 바탕이 돼서 그 이후에 국제보상운동, 그건 여러분들이 국사책에서 배우시겠지만 잘 알 겁니다. 국제보상운동까지 나중에 연결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불법으로 발행을 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일본과 중국의 은행권입니다. 이게 일본 제1은행권 보면 주식회사 제1은행 돼 있고 10원권이죠. 요거는 1원권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경우는 동순태라고 중국 유명한 상사가 있었는데 그 동순태에서 발행한 동순태호권입니다. 이런 제1은행권을 10원권, 5원권, 1원권 1902년에 3종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동순태 복권하고 일본의 제일원의 거를 상인들은 받지 말라 하는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보셨던 요 결의가 바로 그런 결의입니다. 자, 그 결의문 전문을 한번 보시면은 대저 재물이라는 것은 나라의 혈맥, 백성의 생명이다. 따라서는 나라의 부강 및 백성의 은성은 다 재물이 근본적으로 견고해야 되는 것이고 상업이 흥왕하느냐 아니하느냐의 여부는 재정이 병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관계되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화폐가 한층 많이 생산되어 상매의 병이, 상매라고 하는 이제 사고 판다 이런 얘기겠죠. 병이 골수에 들어와 농공산 모두 곤욕을 받고 국고는 고관한 중 천국 상사 동순태 집회 및 일본인 신조은행거래라는 것은 각국의 조약이 없이 조선에서만 자의로 제조하여 본의 앞에인 기표와 같이 통용하여 우리나라 유언의 백물을 무한으로 사들이니 이렇게 가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의 물건은 필히 궁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이익은 다 그들 손에 들어갈 것이니 나라의 혈맥과 백성의 생명이 그들의 수마기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어찌 한심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 신상들은 상매심을 하나로 하여 사력을 다하여 소위 동순태 집회 및 일본 제1은행권을 영구히 시행할 의향이 있음을 묘당에 안포하노라.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 결의문이 전국에 아마 보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한 번 됐습니다. 그 문제가 제주도 그 당시에 아마 평감이 그걸 시내에 아마 공시를 했던 것 같아요. 곳곳에. 공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 보고 그거 갖고 항의를 했어요. 제주도에는 제1은행권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공시를 하고 해서 사람들한테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 일본인이 그 일본 공사관에 이걸 통보해서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재무부겠죠. 요즘 말하면 재무부로 그 당시에 탑지부 대신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데 그래도 일본이 힘으로 밀어붙였지만은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그 일본은행 거는 1902년에 발행된 것은 불법으로 실제로 거의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1903년에 그런 문제가 터지고 그 사건이 나면서 문제가 되면서 일본이 압력을 넣어서 탁지부에 재정부문을 일본인으로 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1904년에 다시 일본은행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행권이 이제 나중에 결국 공식화되죠. 그래서 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긴 하지만은 그것은 상당히 그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첫 번째 저항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온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마냥 국채보상운동, 한국의 빚을 진 그 국채를 우리가 좀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갚자고 하는 그런 국채보상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신상협회라든지 인천에 있던 그게 중심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니 서상집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 나중에 대구에서 시작된 이걸 보여드리진 않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1903년 초에 제주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 보시면은 빚을 잃었지만은 1907년에 대구에서 일어난 국제보상운동의 주동인물이 서상돈이고 인천 신상협회를 설립한 같은 성씨들이 서상빈 등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1은행권에 대한 저지운동으로 일어났던 신상공의소의 운동이 국제보상운동까지 연결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우리나라 일본인에 대한 저항운동으로도 중요하고
인천으로서도 지금 인천에 보면 그 신상협회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위협합니다. 현재 이제 남아있는 자료라고 하는 게 신상협회 장정이라는 게 하나 있어갖고 지금 인천에 인천박물관에 한 부가 보관돼 있고 국내에는 이제 국회도서관에 한 부 정도 있을 정도로 신상협회에 대한 자료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 신상협회가 중심이 됐던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인천 상공회의소의 뿌리죠. 그렇게까지 연결되지만 굉장히 자료는 미비하고 이 자료는 특히나 지금까지 어디에도 아마 공개된 적이 없는 그런 자료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계기로 보다 좀 더 여기 제일은행권에 대한 저승 그것이 좀 안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자, 신상공회소의 활동에 대한 경우는 뭐 제가 이미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도 1903년 2월 12일자 제국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상해에 대한 그런 저항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당시에 제국신문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럴 정도의 기사였는데 지금은 국채보상운동은 상당히 많이 알려졌지만 요 제일은행권에 대한 경우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럼 다음 자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세창양행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세창양행이라고 하면은 구한말에 한국에 들어왔던 독일 상상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상사고 이 세창양행이 바로 있던 곳이 인천입니다. 인천인데 지금도 보면은 여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여기 안동에 내려가 보면은 세창양행이 있던 장소가 아마 표석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그 장애 경마선가요? 그 자리에 가보면 세창양행이 있고 세창양행 사택이 바로 현재 자유공원 자리 내가 그 동상이 있는 그 자리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택이 있던 사택 거기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세창양행은 그 당시에 대한제국에 많은 돈도 꽂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상사입니다. 근데 그 세창양행이 인천에서 있었는데 세창양행이 1886년 2월 달에 한성주보에 광고를 냅니다. 이 광고가 우리나라 신문 광고의 효시입니다. 여기 보고만 보시면 그 당시에는 여기 보시면은 세창양행 고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광고라고 하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광고를 고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소개하는 건데 세창양행 뭐 연세 드신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제시대까지 세창양행이 있었는데 인천에 나이 드신 분들 그 이야기 하십니다. 세창양행 하면 유명한 제품이 금계랍이라고 금계랍하고 바늘이에요. 그래서 세창양행 바늘을 써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거보다는 심지어 구한말 이제 그 정부에서 심지어 군함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굉장히 큰 상해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는 커피도 아마 세창양행이 아마 처음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자, 그래서 바로 인천에 있던 세창양행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광고를 낸 상사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거는 한성주보에 실린 세창양행 최초의 광고예요. 그것이고요. 요거 이제 세창양행 광고 등이 실린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에 보면은 세창양의 광고가 굉장히 자주 실려요. 여기 보면 세창양의 광고죠. 이렇게. 세창양행 돼 있고 재물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것은 세창양이 만든 광고 전단지입니다. 이게 지금 19세기에 나온 전단지인데 아마 국내에서는 금계락 광고입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아마 가장 오래된 광고 전단지가 아닙니다. 19세기 광고 전단지가 없는데 이것도 바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한글로 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세창양행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태국 마크가 있고 세창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세창양행 마크입니다. 여기 독립신문에 있는 마크하고 같죠. 여기 보시면은 본행에서 파는 금계락은 병에 본행 상표와 촉패가 있사오니 사 가시는 이들은 팔계와 본행 상표를 보시고 이 상표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보시고 사시오. 약품이 좋아서 신효가 있어. 아주 효과가 굉장히 좋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세창양행하고 관련된 박물관에 인천박물관에 가보면 세창양행 바늘을 혹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실 수 있을 거고 다른 바늘만 지금 남아있는데 여기 경우에 세창양행 광고 전단지 또 광고가 인터넷에 있던 것은 최초의 광고입니다. 이 자료 한번 그러면 다음 것은 인천은 1883년에 개항을 해서 인천으로 각종 신문화 공연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오면서 일본이나 중국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인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그 당시에는 다 지게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인천에 3개의 지게가 있는데 일본 지게, 천국 지게, 그리고 각국 지게. 일본 지게는 일본인들이 살던 곳,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살던 곳은 중국 지게, 그리고 각국 지게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살던 그런 거로 지게에 설정이 되어 있어서 조약에 이렇게 갔어요. 그런 거 마냥 그 개항 이후에 인천에 유명한 곳이 각국 조약이 인천을 중심으로 많이 맺어졌습니다. 우선 1876년 2월 달에 강화도에서 강화도 서문밖에 있는 연무당이라는 데서 최초의 일본하고 맺은 뭐가 조일 수호조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맺어졌죠.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일본이 한국에 신탁한 첫 번째의 그런 시발이었는데 당시에 그런 강화도 조약첩에 사진첩이 남아있어서 사진첩을 보면 상세하게 그 당시 조약을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맺은 조약이 바로 인천에서 맺은 그런 미국하고 맺은 조미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전문이 14조로 되어 있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또 자유공원에 가면은 미국과 조약 기념탑이 있죠. 백기년 기념탑이나 수호가 있죠. 그리고 동부에 하도진에 가면은 하도진이 조약을 맺은 곳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도 조약 체결지다 해서 하도진도 복원하고 그리고 거기다가도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념비를 만들게 된 것은 인천의 향토를 연구했던 최성현 선생이라고 그분이 예전에 미국과 조약을 맺은 곳이 동부의 하도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것이 아마 코리아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 당시 내리교회 목사였던 존스 목사가 재물포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인데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하도진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서 거기다 세워졌는데 최근에 밝혀진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
조약을 맺었던 곳은 바로 현재 있는 자유공원, 거기 보면은 팔각정이죠. 팔각정 아래 예전에 극동방송이라고, 지금은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결혼식. 네? 결혼식. 결혼식으로 바뀌었냐? 그 자리에서 맺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최근에 아마 밝혀진 인천의 이제 어떤 그 연구가가 발견해서 그것이 이제는 공인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몇 년 전에 한 6년 전에 맺었던 강화도 조약은 그 사진첩이 있어서 정확하게 장소라든지 그 당시에 참석했던 인물의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6년 후에 맺은 조미소 조약은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인천에서 아직까지도 일부에서 그 장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각체열 장소는 그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조약을 82년 5월에 맺고 나서 2주도 안 돼서 다음 조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영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에 보면 여기 두 가지만 소개했는데, 책자에 보시면은 조약을 맺은 게 독일하고 그 다음번에 조약하고 프랑스하고도 하고 벨기에니 뭐 조약이 많이 맺었습니다. 인천이 이런 조약을 맺은 유명한 체결 장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은 외국과의 그런 화해와 뭐 이런 것인지 몰라도, 또 하나가 인천이 유명한 장소는 바로 전쟁터가 바로 인천에 시작합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처음 상륙한 곳이 인천입니다. 오늘의 지금 인천역 부근으로 추진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노일전쟁도 일어났고요. 노일전쟁도 바로 인천 앞바다 훈도 쪽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월미도에 보면은 그 노일전쟁 관련되는 그런 비석들이 있고, 또 그 이후에 1950년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 그래서 인천이 서구 열강과의 조약 체결 장소였게 됐지만 바로 전쟁터였는데, 그러면은 역사가 이제 바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과의 조약에 그동안 조약 체결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그거보다 왜 논란이 많았는가 하니, 그 조약 체결 장소에 인천 부사에도 보면은 조약 체결 장소가 세 가지 정도로 추측이 나옵니다. 인천 부사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인천이 지금 인천이 아니고 현재 문학에 있는 구인천부, 거기가 이제 구인천부입니다. 그 인천부사에 보면은 구인천부 거기서 맺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다음번에 나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추측이 되는가, 세 가지 정도 추측이 나오는데, 인천에 배가 정박하 있는 반대편에, 해안편에 천막을 치고 천막 안에서 맺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정박한 곳의 반대편 해안, 그리고 천막을 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존스 목사가 선대에 보면은 인천의 군영의 앞에 천막을 치고 조약을 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최승현 선생이 화도진이라고 주장한 건, 인천의 군영이 그 당시에는 화도진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화도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고종 말기에 화도진이 폐지가 됐지만, 그 당시에 있던 유일한 군영이 화도진일 것이다. 그리고 화도진의 언덕에서 내렸다. 그리고 조약이 체결하고 나서 그 앞바다에 있던 배, 그 배에서 촛불을 쏘아 올렸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서 화도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 미국과 조약 맺고 나서 여기 보름 후에 영국과 조약을 맺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영국과 조약 맺었는데, 영국에 6월달에 조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한 달 후에
영국에 있는 더 일러스터 런던 뉴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영국과 조연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다음번 장에 한번 보시죠. 그 기록이 있는가 동시에 그 기록과 동시에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사진 기술이 들여있는 서파가 나옵니다. 이게 영국과 조연매전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가 1882년 9월 2일자에 나오는데 이렇게 그녀의 천막을 치고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영국 대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천국에서 온 당시에 마건숙인가요? 다른 천국에 배석을 한 거고 여기 이제 조선의 대표 이랬던 이렇게 천막을 이런 형태로 쳤다는 걸 그 당시에 아마 스케치를 해서 아마 사진 기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책자에 여러분 보시면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 책에 또 사진이 하나 더 실려 있습니다. 월미도 여기 볼 때는 이게 월미도로 보입니다. 지금은 월미도가 다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1882년경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었겠죠. 월미도로 보이고 또 이제 배덕이 영국 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으로 추측해 보건대도 여기 같은 자유공원에서 맺고 월미도에 지금 그 팔각정 보면은 상당히 그 부분에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신호를 보내니까 죽도로 싸우셨는데 그 당시에 뭐 미국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독일하고 또 한 달 후에 맺을 때는 그 사진이 전해옵니다. 한국 대표하고 독일 대표하고 찍은 사진이 인내는 남아있지 않지만 독일 그 외교문사나 독일에 보면 우리나라 대표 그 조영아가 사진은 키가 굉장히 컸던 조영아 사진인데 그 사진이 독일 쪽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했던 경우는 아직도 미국 쪽에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가 좀 국내에 세관 관련 연구를 하시는 제가 성함을 김선 선생님께서 그 조약을 맺은 장소가 나중에 그 장소에다가 세관 관사가 아마 지어져 갖고 그 관사의 위치가 바뀌어진 모양이어서 그것이 아마 미국 지별 장소 그렇게 발견지를 봅니다. 조선신보입니다. 조선신보 하니까는 이런 신문 잘 못 보셨죠? 일본인들이 냈던 신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한성순보라는 것은 다 아시죠? 한성순보라는 건 아시는데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한성주보도 보였고 인천에 처음 신문이 나온 것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신문입니다. 최초 인천에서 나온 신문은 1890년 1월 달에 인천 경성 격주상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일본인들이 상보니까 아마 상업에 관련된 그런 기록이겠죠. 격주상보니까 이제 한 번씩 나오니까 월 2에 발에 불때 신문입니다. 이것이 한 1년 정도 안 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선순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조선순보로 순보니까 10일에 한 번씩 나오죠. 그러니까 월 3회가 나오는 신문이고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에 1892년에 만들어진 신문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조선신보입니다. 이걸 인천에 나왔던 일본인들이 계속 냈던 신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이후에 신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걸 보더라도 신조선이라는 신문도 나오고 조선타임즈라는 신문도 나오고 전부 다 일본 신문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선신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선신보가 1894년 7월 23일자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타깝게도 나온 최초의 고해제예요. 고해. 신문은 물론 뭐 한성 수고부터 이런 것이 많이 나왔지만 고해가 요즘은 고해가 참 보기 힘들죠. 뭐 인터넷이나 모든 곳에서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뭐 급한 일 있으면 고해를 많이 받았는데 바로 한국 최초의 고해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일본인들이 만든 조선신보, 인천에서 나온 조선신보 고해가 최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선 인천항이라고 하죠. 북쪽에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조의 근데 안타깝게 이 신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문은 남아있지 않고 이것이 인천 부사에 사진으로만 남아서 지냈습니다. 사진으로만 남아서 지냈는데 이것을 사실은 밝힌 것도 인천 분들이 밝힌 게 아니고 이 호해를 연구하는 분이 계세요. 호해를 연구하는 분이 아마 지금 그분이 옛날에 기자 생활하면서 호해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오마이뉴스도 참여도 하시고 지금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호해가 인천 호해가 가장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고 저한테 한 20년 전에 찾아와서 이 호해 좀 구해달라고. 근데 조선신보호회가 좀 몇 장 남아있어요. 조선신보호회, 아까 말씀드린 조선타임즈 호회, 뭐 이런 호회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것도 어쩌다 한두 장 남아있는 것이고 특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신문에 인천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신문이 인천에는 한도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천 경성 격주상도 또 조선 승보, 심지어 조선 신보, 신조선, 조선 타임즈 이런 경우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는 그것이 조선 신보 경우에는 한도도 남아있을 정도고 일본에는 인천에서 나왔는데 일본에는 조선 신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진 도서관에서 일본에 있는 그 조선 신보를 좀 연구를 조금 만들고 그쪽으로 좀 있는 것 이것이 인천에 어떻게 말하면 일본인들이 내진했지만 인천 사를 연구하는 그 내용이었든지 일본 애들이 어떻게 인천에서 활동하고 경제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에 좀 주는 자료들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런 것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제 시 같은 데서 보면은 인천의 최초 최고라고 하는 책자까지 발전한 건데 인천이 개항해 도시면서 한국 최초 최고 특히 근대문물에 있어서 그런 것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책자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정작 실물들은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 이것도 책입니다. 인천의 내리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굉장히 초창기 교회고 조금 전에 미국과 조약 이야기 하실 때 말씀드릴 때 내리교회 목사 존슨 목사에 대한 이게 내리교회에서 만든 존슨 목사가 만든 국문 독본이라는 책. 그 존슨 목사가 내리교회 시절에 각종 책자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리교회에서 오늘 여기서 제가 그런 소개를 안 드리는데 내리교회에서 나온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신학월보라고 잡지가 있습니다. 10년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신학월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또 종교 잡지예요. 종교 잡지였고 그랬는데 물론 많은 부수가 발행되지 않았어요. 또 거기다가 인천에서는 몇 년간에 걸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는 신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제가 알고 있는 내리교에서 예전에 증축을 하면서 증초석을 뜯었더니 거기서 썩은 일부 나온 게 유일한 자료고 연세대학교에는 몇번 전해오는 우리가 인천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최초의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그리고 그런 책자라든지 아마 저희가 신물이 없으니까 확인은 안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 가지 유행물을 많이 내셨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그 교인들이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하는 교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든 책이 바로 교인들한테 먼저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국문 독본입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독본입니다. 이것이 1902년에 초판이 나오고, 여기는 이 사진은 1906년에 나온 사판본입니다. 이 사판본인데 6년까지 이렇게 계속 4판까지 나와서 책을 굉장히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한남 정평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경도까지도 이게 진판됐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책도 지금은 국내에 아마 거의 볼 수 있는 그런 기기본이고, 인터넷에도 아마 볼 수 있는 게 한글만이 아닙니다. 지금 요거는 국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논문을 내서 이미 저기 아마 가시는 발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인천에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1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그 전에는 그래서 내기했지만 계몽을 위한 그런 책자를 중요한 것이 또 책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도 역시 한글을 가르치기 위한 책자입니다. 1922년 8월에 만든 건데, 인천 타운센더상의 지배인이었던 장기빈이가 누군가 하니 바로 장면중이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또한말에 안성 외국어학교를 나오고 인천의 재관에서 방판을 지냈는데, 방판이 공부하는 통역입니다. 영어를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그 외국어학교를 한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다녔는데 2년을 다니고 외국인하고 대화가 자유스럽게 될 정도로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관에 그런 통역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외국상해, 인천에 있던 타운랜드 상해의 지배인을 했는데, 나중에 인천에 있던 그 스탠다드 서비상해 또 스탠다드 서비로 회사의 지배인으로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분이 1922년에 개인적으로 만든 책입니다. 초보적인 한글 교재로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박물관의 한국어가 보관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아마 거의 이제 신문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자료입니다. 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면서도 인천에서 나온 자료와 하더라도 거의 박물관은 구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죠. 희귀한 자료. 이건 역시 당시에 글을 모르는 국민들을 개동을 위한 그런 책. 근데 제목이 재밌잖아요. 은문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문맥. 다음은 이제 일본 인천에 나온 잡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거는 보시면 석작시대 창간이라고 되어 있죠. 1927년 2월에 나온 인천에서 나온 최초의 문해집입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진우촌이라고 극작가죠. 진종영이라고, 본명은 진종영이고 우촌이라는 필명을 씁니다. 이것이 인천에서 나온 최초의 문해작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자녀들이 위에서 있는데 파인 김동완을 비롯해서 박파량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인천에 관련되는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문학사나 이런 데 보면은 여기에 실렸던 글들이 많이 참고가 돼서 이제는 너무 많이 알려진 그런 작품입니다.
이것이 반 타블로이드 판에 한 20년 전에 그런 창간인데 이게 27년 2월에 창간돼서 4호까지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안타깝게도 4호까지 나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4호까지 다 읽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걸로 창간하고 3호하고 2권만 남아있습니다. 창간호는 일찍부터 좀 알려져 있었고요. 몇 호까지 나온지도 잘 알려지지 않다가 3호가 연세대학교에서 발견이 돼서 그것이 지금은 만약입니다. 그것을 발굴하고 알린 분이 바로 오늘 제목으로 관장하신 우리 이한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인천의 많은 연구가들이 초창기 인천문학사를 연구합니다. 그런 인천어라서는 굉장히 이만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농촌을보 창간이라고 해요. 인천에서 이런 농업 잡지가 나옵니다. 아직 이 책은 훌륭한 점을 보여주고 있고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나온 전에는 여기 보시면 31년 4월에 생각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인천 농촌 월보사라고 그런 이름이 있는데 당시가 인천이라는 경우가 도시라기보다는 특히 여기 계양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상업이 혼성했지만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것을 말하면 그 경계 걸린 거는 성공회에서 내동쪽으로 쭉 내려오는 곳이죠. 그쪽을 해서 동쪽 편은 바로 조선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성공회 앞에 지금 각국지계라는 표석이 성공회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회 바로 정 옆에 그 각국지계석이 있습니다. 그 정면에서 보면 각국지계석이라고 있는데 그 오른편에 보면 조선지계라고 인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건 잘 모르는데 각국지계는 지금 박물관에 가보면 각국지계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 조선지계라고 작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회에서 오른쪽 근데 동쪽 편입니다. 거기는 바로 각국지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지역 송림동이라든지 상명동이라든지 수미동 이런 지역은 옛날에 농토였습니다. 가수원이나 이런 데도 꽤 많았습니다. 그 가수원도 일본인들이 하는 그런 곳이 많았죠. 그래서 당시에 30년대만 하더라도 바로 이런 식으로 농촌을 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계를 하거나 축산을 하거나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갖고 얼마나 간단하게 그 몇 가지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화로는 뭐 여러분들이 바로 그게 다 알고 있기도 하고 있는데 왜 소개를 하는 건지 지금 내려가 보시면 여기서 내려가 보시면 중앙으로 바로 보이죠. 그게 이제 아마 박물관을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오래되고 1800년대에 지어져서 1970년대 근데 안타깝게도 78년에 철거되었는데도 최근에 철거됐죠. 근데 이 사진 자료가 없어요. 특히는 칼라 사진 자료가 없어요. 이것이 아마 가장 잘 되고 이 중화로에 대한 흑백 사진이 들어있긴 하지만 칼라 사진이 아마 요거 외에는 아마 다른 게 한두 개가 더 있는데 상태가 아주 나쁜 그런 상태가 이것이 가장 좋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우연하게 딴 데서 좀 구입했는데 이 사진을 바탕으로 지금 저거를 끌고 나서 다시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여러분들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최근에 보면 인천에 보면 없어진 건물들이 많죠. 많은데 그런 건물들이 사진이 남아있잖아요. 그건 예전에 있었겠지만 별로 중요하게 취급을 하죠. 자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리고는 그런 면을 한번 좀 간다고 예전에 인천에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인천에 유명한 상품이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성냥하고 사이다입니다. 남자분들 아마 군에 가시면 성냥에 대한 노래를 문답해서
그런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서영춘 선생이 아마 그 만담 노래 중에 인천 앞바다에 살살하고 온 이런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런 노래까지 나오는 그 유명한 것이 바로 인천의 옛날에 주된 상품이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주된 원래는 술이 유명했고 인천에 술이나 이런 그 술집들 또 아니면은 그 양서장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성냥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 성냥은 여기 보시면 조선 인천 주식회사라고 이게 1920년대에 세워졌는데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말하면 최초의 성냥공장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동구에 가보면 성냥박물관으로 생겼습니다. 성냥박물관 그 부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문화극장이라고 했었던 그 자리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냥을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성냥을 만들기 위해서 평안도 북쪽의 그 산간 지역, 그 산간 지역에서 나무를 해갖고 그 나무를 뗏목으로 만들어서 압록강을 타고 신의주 의주까지 내려와서 그거를 배로 인천으로 나왔습니다. 성냥에 중요한 게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지리적으로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성냥 끝에 붙어 있는 게 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여기 보면 인촌이라는 게 바로 성냥이라는 것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내는 이런 얘기고 촌은 아리촌이잖아요. 성냥이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인촌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1960년대까지는 인천에 인천성냥공장, 대한성냥이, 의성성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옛날에는 성냥의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30년대에 나온 성냥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조선 인천의 상표인 조선이고 여기서 여러 가지 성냥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쌍원표라고 해서 원숭이 두 마리 있는 쌍원표. 요거는 삼원표죠. 일본 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대개 일본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한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제조된 성냥. 내가 되어 있는 위험한 게 안타깝게도 쌍원표나 삼원표 같은 경우도 성냥이 아주 드물습니다. 아마 성냥 그 박물관에는 많은 성냥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아마 이 조선표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쌍원표, 삼원표 그리고 또 우로표라고 하는 성냥 사상에 나와 있는 조선 성냥인데 그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그 성냥박물관과 물건들이 보존되지 않는 또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 보면 사이단입니다. 사이단에 노르디키에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이 1910년대에 생긴 나카야마라고 하는 일본인이 만든 개인 위에 거는 우리 나카야마라고 되어 있죠. 신세에 나는 신세는 인천 나카야마가 개인 아마 회사를 차려서 만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나카야마 상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회사를 그런 식으로 차려서 냈던 1910년대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최초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이 당시는 너무나 나카야마 나무네 헬스라고 하는 상표를 쓰다면서 했던 기존 인천에 초청되는 안타깝게도 여기에 관련된 인천이 이렇게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다는 심지어 상표 하나가 남지 않은 계시대요. 인천에 박물관도 굉장히 안타깝게 찾고 있는 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제 인천에 유명했던 사이다가 스타사이다. 스타사이다는 경인선에 광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스타사이다. 이게 해방 이후에 이제 나왔던 요게 이제 경인 스타사이다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천 청량로라고 인천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근데 이 스타사이다 병원이 있는데 상표가 또 없어요. 사진만 신문이나 이런 데만 나오는데 요거는 다른 상표입니다. 경인 합동섬유에서 나오는 호시 사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이제 경인 사이다. 이건 해방육도고 요거는 일제시대 이런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표 한 장이 사실은 중요한 그런 역사잖아요. 우리가 하면은 역사의 흔적이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별게 아니라 신문 한 장, 길거리에 버려진 종이 한 장이 사실은 역사의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증명하는 그게 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엽서입니다. 두장 파노라마 엽서 1920년대 30년대 엽서로 된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지금 그 앞에 소리와 백주년 기준탑이 그 자리에 있던 인천의 대표적인 건물이 인천각입니다. 잘 안 들려요. 이게 바로 인천각입니다. 6.25 때 파괴돼서 없어졌죠. 이게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일제시대까지. 외국인이 지었던 이런 건물인데, 인천에 배로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바로 이 건물.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인천의 랜드마크격인 그런 건물입니다. 인천각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이렇게 정상에 보이죠? 이것이 바로 세창양행 사택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그 메가더장 동상인 거기나 그 밑에 이제 근구력을 보이고 나중에 이제 1910년대에 세창양행이 없어지고 그 이후에 청강각이나 뭐 다른 걸로 바뀌고 그리고 인천의 국립도서관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없어졌죠. 그리고 요 끝으로 작게 보이는 게 너무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좀 나빠서 이게 바로 성공회입니다. 요 건물이 성공회로 보입니다. 성공회 올라가는 길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길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 끝부분에 있는 게 바로 홍해문입니다. 요 잘된 건물 잘 지은 거는 오래당이라고 지금 제1교회 앞에 이 상태가 좀 나빠져 그래요. 하얀 건물 보이시죠? 희미하게 진짜 그 원본을 보시면 자세히 보이죠. 이 건물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제목부터 그리고 여기 앞에 선거대기 쭉 보이죠. 지금 행사 많이 하는 인천문화재단 자리에 여러 가지 창고 여기 바로 지금 인천문화재단 이렇게 별거 아닌 엽서 예전에는 요즘도 여러분들 관광객을 무슨 많이들 관광객을 좀 하시잖아요. 그리고 인제시에 가려면 하시잖아요. 이런 엽서는 아니고 되게 말하면 나중에는 귀중한 역사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한 장, 그 한 장이 다 나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아는 역사 기록보다 중요하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김예수 보실 때 그거든지 끝으로 버리지 말고 잘 도와주시면 좋은 역사자도 되고 또 아까 이제 사회 오신 분이 그런 이제 진품명품에서 그 돈으로 같이 딸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나중에 드리면 재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러면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 가지만 그거하고 같이라서 여담 한 가지 이야기하면 하겠습니다. 이라는 거 보셨죠? 이거 쓰지 말라고 해서 아마 전부 다 저항운동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화폐 수집하는 콜렉터들 같은 꿈의 화폐 이거 한 장 갖기를 엄청 봅니다. 이 10원짜리 하나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이거 한 장은 2,500원 정도. 10원, 5원 이런 세 가지 값이면은 5, 6천만 원.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걸 좋은 거를 가진 사람이 국내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동승태호 이것도 한 2천만 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 안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화폐 수집하는 사람은 그랬는데 그렇게 된 한국이 쓰였던 화폐 이건 너무 대단히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식물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혹시 보시고 싶으시면은 아까 거기에 보면은 그 세창장님 광고할 때 독립신문이 있었죠. 독립신문 식물 하나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서재필의 독립신문은 뭐 많이 넘들 이용하니까 많이 아셨을 텐데 실물을 아마 보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독립신문의 실물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세창량이 갖고 있고 인천에서 나왔던 담배, 피로라고 하는 담배죠. 담배 광고가 전문이었습니다. 독립신문 한 번씩 보시려면 한 번씩 보시고 가시면 좋으시고. 인천의 소중한 근대 서류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신현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실까요? 네. 네, 선생님 저기 15원짜리 저거를 일본 가면은 지금 현재 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건 안 돼요. 저거는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은 돈입니다. 저거는 제1은행이 부산에 있던 제1은행 지점이 발행을 했는데 여기에 그 사진 있죠? 그 사진은 제1은행 장입니다. 한국에서만 불법으로 발행합니다. 일본의 화폐 그 목록을 받고 없어요. 물론 이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바꿀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화폐로 어찌됐건 쓰여잖아요. 약간의 불법이든 뭐 그러더라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화폐 수집가들이나 한국 화폐사에서는 언급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용하거나 뭐 그 일본에 가서 그리고 당시에는 그 돈이 화폐예요. 돈을 갖고 가면은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화폐였어요. 근데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돈이죠. 당시에는 금본이 화폐였기 때문에 이제 돈을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을 갖고 가면 금이 그만큼 준비돼야만이 화폐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거 50년 무조건 종이로 찍기만 해서 한국 물건은 그냥 막 사들이는 거죠. 그 당시에 보면은 저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은행 것만이 아니고 각종 은행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심지어 창덕은행, 진도은행 뭐 이런 은행들조차도 각종 그 당시 은행들이 지방에도 많았거든요. 그런 데도 화폐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어음들이 많이 유통됐습니다. 세관 같은 데에도 어음이 유통됐어요. 인천 세관에도 인천 세관이 발행하는 어음이 유통됐거든요. 그 세관에 뭘 납부를 할 때 이제 돈을 내면 이제 어음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그런 구한말의 이런 일이 굉장히 귀합니다. 과거에 한번 인천 세관에서 나온 의원 한번 걸리고 경리에 나와서 의원 한 점에 뭐 몇천만 원 할 정도고 정말 쉬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물건 자체도 없지만은 거기 그런 시대 사용한 돈은 아니고 일본에서 별로 그러면 여기 인천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썼습니까? 그렇죠. 그걸 사용하고 자꾸 한국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자기들끼리, 일본인끼리. 그렇죠. 일본인들끼리는 썼겠죠. 그리고 한국 학생때도 그 당시에서 사용을 했고요. 일본인들끼리 자기네들 사용했죠. 일종의 그 화폐가 아닌 네. 채권 내지는 유가증권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화폐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분들이 한국의 그런 제1모였던 경우가 예전에는 최고의 물건이 보였는 건 쌀이었습니다. 쌀. 그래서 일본이 거기 인구가 많은 데 비해서 쌀이 부족하잖아요. 한국에 쌀을 많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적을 이용해서 특히 쌀을 많이 사들이고 쌀을 갖다가 특히 호남에 그래서 유명했던 경우가 호남 평야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군산을 개항한 이유가 호남 평야의 쌀을 갖다가 군산항을 통해서 수탈을 해요. 그리고 인천도 그래갖고 쌀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뭔가요? 미두치인소입니다. 미두치인소에 대한 건 뭐 가끔 소설에 보면 안 나옵니다. 인천에 미두치인소가 있어요. 지금 그 여기 과거에 인천 제국 그 뒤쪽에 미두치인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미두치인소가 있어서 그 미두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쌀이나 콩이라고 해요. 쌀미적 콩지게거든요. 쌀이나 콩을 취급하는 그런 진수인데 나중에는 그게 쌀과 콩이 보면은 요즘 말하면 주식과 비슷한 그래서 오늘 쌀을 사다가 쌀만 사는 게 아니고 실제 쌀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 현물을 사는 게 아니고 소리만 줍니다. 쌀을 갖다가 내일 비싸지면 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미주 때문에 망하거나 부자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과거에는 오늘 같은 주식이 있는데 미주 친수고 주식 선물 거래소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저 화폐를 어디 가서 확인해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있으면은요. 네. 그 한국은행에 가면 화폐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보면 뭐 화폐 관련된 경매를 하거나 그런 수수료들에 대한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제일은행권이 경매에 나오거나 거의 홍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 가지는 안타깝게도 일본 애들이 만들기 때문에 동판 같은 게 일본에 있어요. 예전에 인천에 이제 전환국이 있는데 전환국에서 만든 은화 같은 경우는 인천 전환국에서 나온 초창기의 은화하고 굉장히 희귀합니다. 초창기의 지금은 어떤 경우들이 굉장히 희귀하고 그 은화 하나가 뭐 몇천만 원씩 할지는 옛날에 1원짜리 은화가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올까 해가지고 가격들이 뭐 10만 원짜리 이런 거기 때문에 인천 박물관에도 하나 보관이 되는데 그게 만들기는 한 100개밖에 안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그렇는데 근데 그게 그 만드는 금형이 있잖아요. 일본이 갖고 있어요. 일본에서 만든 최근에는 그 금형이 유출이 돼갖고 찍어낸 가짜가 굉장히 많다. 저런 경우도 실제로는 굉장히 귀한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가짜가 그만큼 요즘 기술이 변화했죠. 그거 갖다가 가짜만 있어요. 갖고 있는 게 대부분 가짜가 보시면 돼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예. 그러면 저 화폐가 일본 사람들이 먼저 만들었으면 예. 한국에는 그 화폐가 원래 없었나 봐요. 이런 동전 같은 거 사고 보면 그런 것만 사고 하고 나중에 그 당시에 이 한국의 지폐는 저거보다 조금 이전에 이 나라에 이렇게 넘기는 포조라고 있었죠. 포조가 요즘 말하면 재무국이었죠. 조선시 쪽에. 포조에서 만든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명칭이 포조 태완돈이라고 해요. 태완이라는 게 근본이 앞에
호주 태양권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것이 호주 태양권이 이제 집회가 처음, 물론 이제 기록에 보면은 조선시대 초기에 또 고려시대에 저하라는 조선시대 초기에도 태종 때에 집회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역시 굉장히 그 집회는 남아있는 게 중국. 근데 중국에는 명나라에 같은 데 보면 그 집회들이 남아있어요. 명나라 초기에도 남아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드물고 또 예전에는 아마 상에 대한 그런 옛날 양반들이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상에 대한. 그리고 호주 태양권이라는 걸 조선시대 말기에 만들려고 일본에 의뢰해서 동판을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왔는데 이 묻히기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것이 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발행되지 못해서 지금 이제 현본만 조금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저런 집회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주 태양권도 최근에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한국의 그 동판에 있다가 전쟁 때 그것이 유출돼서 최근에 미국에서 그 분이 분명히 갖고 갔다가 그것이 이제 한국에 가서 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마 신뢰가 크게 나왔어요. 한 분이. 그리고 당시 집회는 보수가 났습니다. 저기도 동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은근히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1부 강연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2부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휴식한 후에 인천을 대표하는 재즈 연주 그룹인 인천 재즈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